1945년 이후 세계는 다시는 세계대전은 안 된다.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누가 지켰는가 하면은 오늘날까지 이 세계질서를 지킨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이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1세계라고 부릅니다. 제1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 이것이야말로 평화가 되겠죠.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제1세계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가? 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 인도태평양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캐나다, 그리고 또 이 인도태평양에서 같이 지역방어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연합,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있죠. 영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EU 국가들과 영국과 함께 가는 국가들을 합쳐서 거기를 방어하는 곳은 나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 태평양 그리고 나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1세계로서 전후질서, 1945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5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계에서 제1세계를 뺀 제1세계의 여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들이 새로운 제국, 어둠의 제국으로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축이 누구냐? 그것이 네 나라 혹은 집단,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치명적인 4인방이라고 부르는 크링크, 그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김정은 집단, 이렇게 이제 이들이 바로 이 1945년 이후 세계 대전은 안 된다, 결단코 또다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한다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그것으로서 평화를 유지해 온 이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둠의 제국이 세력 확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무력 행동에 나서게 되니까 제1세계도 거기에 대응해야 하겠죠. 근데 제1세계는 지금보다 좀 과거에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대략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종래에는 시진핑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이것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남중국해 방어라고 조금 넓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도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정부를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친 시진핑, 친 김정은 이런 식으로 또 하다못해 그들에게 저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까지 침범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반도의 서해, 이 서해까지 광범위하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방어 문제는 현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민주화 세력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친 시진핑, 친 김정은을 주된 전략으로, 주된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역시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세계가 그나마 이 인도태평양, 우리 한반도가 접해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김정은이 저 평양 집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던 그것이 2025년 들어오면서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짝 눈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간이 많이 지났고 현재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와는 다르게 이러한 전쟁의 확전을 막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우크라이나 땅을 밟고 넘어서서 유럽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 방어가 제1세기의 가장 큰 최우선 목표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푸틴이 가장 바라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선전포고도 필요 없이 그대로 유럽으로 진격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닥쳐 있다. 그래서 제1세계는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으로 최우선 과제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미 했었죠.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한국에서는 여전히 북한과는 우리 싸우지 않겠다. 중국과는 싸우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크링크, 이들이 제3차 세계대전에 이미 불 지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3차 세계대전에는 핵전쟁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SF에서 봤던 인류 멸망, 거의 문명이 파괴가 돼버리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
외신을 보면 러시아는 2025년 9월 10일 폴란드 영공에 드론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드론 19대 중에 3대 이상을 격추시켰다는 것이 나토 측의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밝혔습니다. What's with Russia? 러시아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 정도로 풀이해도 되겠죠. Violating 폴란드 에어스페이스. 자, 폴란드 영공을 침공했다. with drones. 드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here we go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인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here we go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토릭이다. 우리말로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1세계의 관념으로 이것을 본다면 자 이제 시작됐군. 동지들 가봅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좌파머리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해석이 되겠죠. 러시아의 드론은 9월 13일 루마니아 영공을 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3대가 에스토니아를 침입합니다. 이때 나토에서 F-35가 출격해서 격퇴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저희 유럽 쪽에서 싸우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럽 쪽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전쟁 직전이다. 전쟁이 코앞에 왔다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면 충돌에 가장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러시아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측에서 푸틴이 제1세계의 결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 말로 하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겠다.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는 짓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발에 밟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기회도 없는 것이죠. 에스토니아 주 영국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 혼자서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의했다.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있죠.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군을 몽땅 철수했던, 그래서 우리도 아프간 난민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전의 각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을 향해서 9월 22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9월 22일에서 26일까지 미국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이야기, 발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여건이 복잡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회담 안 하기로 우리가 아예 할 생각이 없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겠지라는 것은 차라리 속편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민주당 이쪽에서 안 만나겠다고 했다. 발표가 된 그대로는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대신도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발표한 겁니다.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믿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김정은이가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라 꼭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시진핑이 이 핵 보유국 주장을 묵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반대했었다고 하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한국 정부는 핵 동결이라는 말로 북한 핵 보유국을 간접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북한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결실 없는 목표다. 그거 안 된다.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핵 동결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고 하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2025년 8월에 일본에 갔을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3단계론을 주장했죠. 첫 번째가 동결, 그 다음이 축소, 그 다음이 비핵화 혹은 폐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9월 22일 김정은이가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포기하라고 미국 측에 제안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비핵화 포기하면 미국과 회담하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정은이의 말대로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한 셈이죠. 이번에 말을 바꿉니다. 동결이 아니고 중단이라는 것으로 북한 핵 보유국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9월에 유엔에서 첫 번째는 중단, 두 번째는 축소, 세 번째는 비핵화 또는 폐기,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두 차례, 일본과 유엔에서 했던 이 두 차례의 3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북한과는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축소, 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밝혔고 국민들이 제대로 못 읽어내면 그것은 국민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결과 중단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결일 때는 IAEA의 사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단했다, 이렇게 말로만 해도 그거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뜻대로, 김정은이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북한 측에서 김정은이가 우리가 중단하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결하겠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과 한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는 이거 중단을 하게 되면 뭔가 거기에 보상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 제재를 풀어주자, 제재를 완화하자, 그거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재명은 미국 가서 연설을 한 다음에 바로 이번에 물러나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북한 제재 완화 부탁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됐죠. 세계가 두 진영으로, 1세계와 나머지로 이렇게 나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경계에 있다. 한국이 제1세계에 있지 어떻게 그 경계에 있습니까? 이게 이재명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해도 제1세계와 나머지 세계가 있는데 한국은 그 경계에 있다. 한국은 어느 진영도 아니다. 그럼 한국은 외톨이다,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싸다는 뜻인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 제1세계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진영이 아니다라고 굳이 그 입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재명이 이번에 대한민국을 시끌시끌하게 해놓은 것이 뭡니까?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가기 전에 미군 없으면 안 된다는 똥별들을 질타했다 하는 부분이죠. 미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이랬는데, 그게 뭡니까? 굴종 안 하려면 자주, 이렇게 되겠죠. 평양 집단이 자주를 앞에 내세웁니다. 그 자주는 반미국입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반미국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느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그렇게 대충 말하는 거 맞습니까? 자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미군 철수 좋다고 한 것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미국하고 대등하고 군사력으로도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결국 안보 말이니까 미국 없이 우리는 자주 국방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굳은 뜻에 동행하겠다. 바로 여기에서 이 둘만 보더라도 민주당 대표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은 자주파라는 것을 선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주파가 이번에 바로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는 뉴스 나왔죠. 그들이 항의 방문했을 때 뭡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에 비자 없이 간 그 근로자들을 체포하고 송환한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했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3,500억 투자에 대해서 그거 투자를
말로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해라. 라고 한 데 대해서 따지고 들어갔죠. 그것도 그 표현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결국 이겁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못 지킨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마구 질러댄 것은 그 약속 지키면 한국에 소위 IMF 사태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한국을 수탈하는, 한국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제국주의 나라다 하는 비판인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미국 통장에 집어넣으라고 주장한 거다. 그러니 미국은 한국을 수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다. 또 이러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정말 하라고 하는 이 투자를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날강도식 협박을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입니다. 이거 역시 미국은 한국을 수탈하는 제국주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주파가 등장하고 자주파가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죠. 자주파가 뭐냐? 민족해방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파는. 여기에 김일성 주체사상, 이것을 따르는, 이것을 받아들인 주체사상파, 주사파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이게 운동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정부가, 대통령이, 정당이, 다수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미국의 트럼프를 봐라. 저거 대한민국을 수탈하는 제국주의다. 반미를 선언한 겁니다. 자주파라고 하는 것은. 이 자주파의 투쟁 노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반미 자주화, 반미국입니다. 둘째, 반파쇼 민주화. 셋째, 친미 자본가 세력 타도. 이 세 가지가 투쟁 노선입니다. 근래에 자주파 이야기는 또 다른 계기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박지원 씨가 자랑스럽게 자주파 6인회라는 게 있다고 밝혔던 겁니다. 거기에는 임동원, 서훈, 정세현, 문정인, 박지원, 이종석 이렇게 6이 자주파 6인회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주파들이 이재명에게 그 굳은 뜻에 이재명이 주장한 이번에 공표한 자주다. 우리는 자주로 간다. 반미, 반파쇼, 반자본가 이렇게 간다고 한데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 오케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은 무인기, 드론 이런 것으로 일단은 주로 싸우죠. 근데 한국의 무인기가 어떤가? 한국의 무인기 기술은 북한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은 그런데 무인기가 있느냐, 무인기로 실제로 전투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기업들이 시제품을 내놓은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에는 전면 배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BBC 보도입니다. 한국군은 무인기를 개발하거나 무인기를 도입하는 게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데 실제로 운용해본 수량은 북한보다 못하다. 북한에 떨어진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드론 가지고 실전 경험 이제는 충분히 쌓았죠. 그 다음에 국군 상비 병력이 꼭 필요한 숫자에 지금 모자라고 있다, 미달되고 있다고 일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북계군은 128만 명, 우리는 뭐 45만 명, 거기에서 앞으로 27만 명까지 보도가 됐는데 27만 명일 때 병사는 14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상비병력 문제는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을 김정은이처럼 개인 숭배하는 그런 뉴스가 버젓이 나오고 있죠. 다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조연설입니까?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총회의 기조를 정하는 연설인데 이것은 일본 매체들만 봐도 분명하게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 디베이트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고 거기에서 이재명이 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째, 한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왕입니까? 나가서 겸양을 떨게? 이재명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과 조국 대한민국을 어째서 이렇게 작게 형편없게 깎아내리는가? 이재명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불충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 국민의 나라를 일개 공복인 이재명이 가서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읽어야 할 것이 동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재명은 2025년 9월에 이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동방, 나머지 국가가 아니고 제1세계 서방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것도 지난 방송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서방, 제1세계의 국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중국을 종주국으로, 황제국으로 모시는 나머지 찌끄러기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중국은 시종일관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라. 그런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은 소국이다. 작은 나라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전통적으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 밑에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한국을 가지고 시진핑 중국에게 기어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는 국가와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간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이재명은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을 비롯한 크링크 진영을
지지한 것과 같습니다. 일단 반미는 분명하죠.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셋째, 이재명은 물러나는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의 UN80 이니셔티브를 지지했습니다. 이 UN80 이니셔티브는 당연히 반미라고 해야 하겠죠. 미국과 싸우겠다. 미국이 유엔에 주는 지원금이 유엔 정기 예산의 무려 22%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 미국에 대응해서 감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UN80 이니셔티브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테우스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2025년 8월 말 구테우스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회담을 합니다. SCO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유엔은 시진핑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세계 다국화를 추진한다. 지금 물러나는 구테우스가 유엔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2025년 9월 이재명은 유엔에 가서 일반 토론 연설에서 이거를 주장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제1세계의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나가라. 미국과 정상회담 안 한다. 일본과 정상회담 안 한다. 미국과 관세 협상 안 한다. 이재명이 미국 갔으면서.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북한 핵 보유국 승인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하겠다,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미국 투자하겠다 해놓고 지금 미국에 투자 못한다고 하고 있죠.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홍보하는데 잔뜩 실컷 써먹고, 그리고 미국은 수탈하는 제국주의다, 우리는 반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엔은 시진핑 중국의 뜻에 따르는 유엔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지하면서 확실히 반미 선언은 딱 부러지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주파들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정부도 민주당의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니 민주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 앞에 딴 이름을 붙일 권한은 대한민국의 공복에게는 없죠. 대한민국의 정당에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밑에 있는 정부도, 입법정부도 그런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름을 민주대한민국이라고 바꿔버린 것이죠. 이재명이 한 말 속에, 연설 속에 나옵니다. 현재 주사파의 악몽, 이것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1세계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했다. 크링크, 특히 시진핑 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친중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탈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제1당과 제2당이
다투는 그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